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에 될 락강 스타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욕망의 주체란 이러한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락강에 의하면 주체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죠. 주체가 대타자의 욕망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캐버이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때부터 주체에게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욕망의 핵심은 내가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한 대타자의 욕망이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그걸 대타자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자의 인정과 칭찬이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설파한 락강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생각할 때 타자의 인정과 승인 그리고 칭찬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가 또 있을까 생각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 인간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타자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타자의 칭찬과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타인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아야만 내가 진짜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내가 행복해진 것 같다는 이런 일종의 착각 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타자의 인정과 칭찬과 부러움에 대한 고착에서 벗어나는 게, 여기서 해방되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고 성공이 아닐까요? 락강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어떠한 욕망을 견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타자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반박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서 타자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집착이 없이 나의 욕망을 욕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한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락강은 바로 이것을 환상횡단과 충동의 변증법 또는 충동의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동은 기관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 한편 여기서 우리가 타자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 부러움에서 해방되는 주체를 우리가 자족의 주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 자족의 주체는 기관의 만족이 배제된 일종의 가치와 의미의 만족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타자의 인정을 욕망하지 않는 주체의 욕망은 성취를 위한 욕망도 어떤 객관적인 성공을 위한 욕망도 아닙니다. 단순히 의미와 가치를 위한 욕망이기 때문이고 그 성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상관없이 순간순간 만족하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락강의 그 에크리란 책이 있죠. 그 에크리에서 락강은 이 자족의 주체에 대해서 집단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동일화 그리고 복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러한 다마의 불필요함은 자기가 무엇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에서 락강적 의미의 자족의 주체란 상상계적 주체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기독교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의미의 자족이죠. 락강도 말했듯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체는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 바로 기독교적인 의미의 자족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에게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락강은 욕망의 만족은 주체로 하여금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욕망이 만족되면 더 이상 욕망하지 않죠. 그러므로 락강이 말하는 자족의 주체는 욕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만족됐기 때문에. 욕망은 바로 결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족에서 연유되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것이 락강이 말하는 충동의 주체입니다. 이 바로 충동의 주체가 기독교적인 자족의 주체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충동이라는 것은 향유를 위해 자동 반복적으로 자기의 삶을 반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동은 여정입니다. 도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운동 그 자체입니다. 자기를 재생산하고 또는 그 대상 A를 회귀해서 자신의 이 충동의 원천으로 회귀하는 그 반복되는 운동 자체, 그 여정 자체가 충동인데, 거기에서 그 향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락강이 말하는 그 충동의 주체예요. 그러나 이 락강이 말하는 충동의 주체에서도 그 충동의 목표는 기관의 만족이라고 얘기하죠. 성감대의 만족입니다.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동과 욕망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욕망은 대상을 직접 추구하지만 충동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충동은 대상을 회귀해서 자신의 성감대, 즉 자신의 충동의 원천으로 되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입니다. 반복되는 과정들입니다.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생성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생선, 자기생산, 자기생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욕망의 주체와 충동의 주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자족의 주체와 좀 비교를 했는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자족의 주체와 락강의 충동의 주체가 상당히 유비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욕망의 주체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욕망의 변증법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말하자면 그 어떤 탐욕으로 흐를 수 있는, 자기의 분수를 넘는 또는 현실 원칙을 넘는 탐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변증법에 갇힌 주체는 반드시, 또는 그 현실 원칙, 이 현실 원칙에 복종해야 돼요. 또는 프로이드 용어로 말하면 금지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욕망의 주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충동의 주체는 그 과정, 목표물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고, 과정 속에서 향유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만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의 주체보다는 충동의 주체, 그리고 충동의 주체와 함께 순간순간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서 자족이 있는 충동의 주체, 자족함이 있는 충동의 주체 쪽으로 나가는 것이 락강적 의미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주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